운전자가 탱크 속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자 신속하게 운송을 중지하고 내용물을 모두 비워온 상태. 어두운 탱크 속에서 미세한 틈을 찾기란 쉽지가 않고 배관과 밸브, 용접부를 모두 살펴야 할 상황이다. 탱크 내부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바람. 철판에 들이댄 불길이 거세진다. 운송 스케줄을 앞두고 있는 테크롤이라 시급한 보수가 불가피한데. 집진기 설치를 서두르는 손길이 빨라지며 앞으로 진행될 작업이 만만치 않음을 암시한다. 배관 교체와 틈새 용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기능공이 투입됐는데 제일 먼저 파이프를 교체키로 했다. 쉴 새 없이 용접을 진행하느라 자세를 바꿀 틈도 없는데. 누워서 하세요? 조금만 일어나서 이제 협조한 공간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위에 사람을 대기시켜놓고 꺼라! 뭐 비상사태 시키면 스위치 얼른 끄고 뭐 이런 대응책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세한 바람구멍을 찾아 재용접하는 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틈새까지 불길의 강도로 짐작해 작업한다. 돈이 가가지고 걸작 하나는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찾아가지고 떼어주죠.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탱크를 나오는데 너무 뚱뚱하니까 나쁘시네. 짧은 순간 긴장을 너무 한 탓에 온몸이 땀범벅이다. 아주 가슴이 탁 트이고 그러시 좋습니다. 이제 이런 여기서 일할 때는 한 10분에 한 번씩 나와서 새로운 고기 마시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밤 여기가 숙소거든요. 숙소예요? 빨래를 마치고 이의영 씨가 동료 둘과 함께 쓰는 숙소로 들어온다. 아들님 딸.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이제 애들을 이렇게 손녀를 이렇게 보고 이 피로가 싹 가신다는 거지. 자식들을 위해 달려온 시간. 이의용 씨는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가족의 행복을 꿈꾸며 잠이 든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공장이 분주해졌다. 제작 완료된 반도체 약품 탱크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인데 트럭에 올리는 탱크는 주문에 맞춰 단 한 대만 생산하므로 실패는 곧 큰 손실을 의미한다. 탱크가 이게 이 총 기장하고 차 총 기장하고 옵션을 맞추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은 우리가 좀 긴장합니다. 타이어가 균일한 하중을 받도록 탱크를 장착하면 나머지 작업은 시간 문제. 드디어 출고가 임박한 것이다. 이 차가 이제 나가서 안전하게 운행할 때 내가 담임 소리를 보면 저거 내가 만든 탱크구나 이렇게 할 때는 나도 가슴이 한편은 뿌듯하죠. 네, 잡으시는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잘 운행될 때.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또 다른 탱크 공장. 야적장에는 엄청난 크기의 탱크 부품들이 가득한데 이들은 모두 지하에 매설되는 특수 탱크들이다. 주유소에
탱크에 가시면은 지하에 기름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 기름을 저장해 놓는 그런 탱크죠. 지하에서 최소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기름을 저장하는 저유 탱크. 제작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진다. 그 종류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스틸 탱크라고 해서 알탱크 타입으로 나가는 형태가 있고 또 이중벽 탱크라고 해서 FRP를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중벽을 형성해서 나가는 그런 탱크가 있고 두 가지 탱크가 있죠. 단일벽 탱크는 철 탱크를 제작해 그 위에 녹을 방지하는 방청 도료를 발라 마무리하는 반면 이중벽 탱크는 철 탱크 위에 유리 섬유와 수지를 적층시킨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즉 FRP를 한 겹 더 씌우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저유 탱크는 기름 저장량에 따라 철판의 두께만 달리할 뿐 오직 강철로만 제작하는데 철판을 쓰는 이유는 이건 지하 저장 탱크이기 때문에 그 지하에 묻게 되면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파손되고 철은 강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철판을 쓰고 있습니다. 저유 탱크 제작의 첫 단계는 평평한 자재를 둥글게 말아서 여러 개 이어주는 것. 그 다음 양쪽에 강판을 붙여 외부 특수 처리를 하면 제작이 완료된다. 만 리터 단위로 제작되는 강철 저유 탱크. 5만 리터 이상은 8mm, 4만 리터 이하는 7mm의 철판을 둥글게 말아준다. 그 다음 원통의 양끝 부분을 이어붙이기 위해 용접을 하게 되는데 서브머지드 용접기로 불리는 자동 용접기가 동원된다. 기름 탱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오랫동안 투시가 안 되고 사용하려면 용접이 불량률 없이 깨끗하게 나와요. 용착 부위에 플럭스라는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산소가 차단돼 분량이 적다. 제작할 탱크의 용량이 커질수록 둥근 링이 더 많이 필요한데 주유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5만 리터 용량의 탱크는 이 링을 5개 이어 만든 것이다. 링을 이어 붙이기 전 차후 탱크에 연결하게 될 부속품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거 지금 탱크 안에 들어가는 맨홀, 사람이 탱크 안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그러면 이런 맨홀을 하는 거고 100mm하고 65mm는 여기는 기름을 붓는 거, 여기는 뽑아내는데 주입구하고 송유기. 주유소 지하에 매설될 때 송유관을 통해 주유기로 공급되는 길. 나머지 용접을 하면 돼. 보수를 위해 드나들 작업자의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금 넓은데 공장 한켠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판 제작. 탱크 크기에 맞춰 철판을 원형으로 절단한다. 저 끝에서 이쪽 길이까지가 탱크 크기마다 차이가 다 나요. 그래서 한 가운데 점을 찍고 원을 돌리는 거예요. 원을. 60은 바로 올려서 지금 그냥 탱크 옆구리 판을 막는 데 쓰는 거죠. 다양한 크기의 경판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오직 수작업으로만 절단이 가능한데 두꺼운 철판을 깔끔하게 자르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도구가 사용된다. 원래는 이런 기구들을 쓰지 않고 손으로 잘랐어. 손으로 이렇게 이런 거 없이. 근데 이제 앉아서 허리 아픈 게 이거 만들었죠. 어디서 뭐 팔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원을 따기 위해서 그냥 만든 그냥 도구예요. 철판 중심에 심을 박아 일정한 반지름을 유지하면서 손쉽게 절단이 가능하다. 원형으로 잘라진 경판은 가장자리 둘레를 말아 올려 탱크의 몸통에 용접할 부분을 만들어주는데 경판의 둘레와 가장자리 높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줘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과 눈썰미가 필요한 작업이다.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뭐 많이 숙련이 되면 그런 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 육감적으로 대충 계산하도 거의 맞아 떨어지죠. 틀리지 2, 3mm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거의 다 육감적으로 해요, 눈으로 보고. 제작된 경판은 양쪽 끝에 위치하게 될 링 위에 얹혀진다. 오차없이 사이즈가 맞으면 용접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링끼리 연결하는 공정에 들어간다. 똑같은 지름으로 제작된 링 5개. 상부에서 하부까지 연결된 이음새마다 꼼꼼히 붙여주는데 탱크 윗단하고 아랫단 가접치는 작업이에요. 철판 크기가 다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작된 탱크는 5만 리터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승용차 830여 대를 꽉 채울 수 있는 양. 탱크의 외형은 갖춰졌지만 아직 내부의 용접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견고한 탱크를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공정이다. 밀폐된 탱크 안에서 용접가스를 견디려면 집진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철판 먼지라든지 뭐 용접 연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날려가지고 기관지 쪽으로 좀 겨울철 같은 때는 좀 많이 안 좋아요. 용접기계를 고정시키면 탱크가 회전을 하게 된다. 자동 용접 방식이지만 수시로 기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용접공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통도 같이 돌려줘요. 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통을 같이 돌려주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탱크의 회전 속도를 용접 진행 속도에 맞춰 조절하면서 내부의 용접을 마치면 다음 작업으로 이어진다. 특수 페인트 도장으로 강철 탱크의 표면에 일정한 두께의 도막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라고 하는 건데 탱크가 지하에 들어갈 때 독이 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칠하는 거예요. 도장까지 마친 철 탱크는 단일벽 탱크로 주유소에 납품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작업장에서 공정을 거친 후 이중벽 탱크가 되기도 한다. 이중벽 탱크는 철 탱크 위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입혀하는데 그 전에 철망부터 부착해준다. FRP가 여기에 접착되어 있어서 틈이 하나도 없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틈을 벌려주는 거예요. 바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숨구멍이죠, 숨구멍. 바람이 이걸 통해서 싹 번지는 거죠. 철 탱크에서 나오는 공기가 나중에 부착될 유리 섬유와 탱크 사이를 띄우는 역할을 한다. 철망 위에 부착되는 필름은 탱크 속에서 바람이 나왔을 때 탱크 본체와 FRP를 구분해주는 용도로 쓰인다. 이중 탱크인데 말 그대로 이중되려면 FRP와 철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붙지 말라고 하는 그 방지용이에요. 필름이. 이 필름은 FRP 열 경화 올 때 굉장히 뜨거운 열이 나거든요.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필름이에요. 탱크 안에 쓰는 유리 섬유 매트는 길이만 해도 약 300m. 탱크 외벽에 4겹으로 적층 작업을 한다. 유리 섬유 자체는 접착력이 없으므로 수지에 경화제를 혼합해서 발라줘야 고정이 되는데 이때 습도에 따라 경화제의 양을 조절해가며 작업하면 강도가 높은 FRP 외벽이 만들어진다. 큰 롤러로 작업한 후에는 유리 섬유가 필름 위에 빈틈없이 부착되도록 소형 롤러를 쓰는데 불량이 생기지 않으려면 FRP가 굳기 전에 세심한 손길이 닿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람 들어갔고 뭐 공기가 새거나 만약 그럴 수 있거든요. 검사 봤을 때.
근데 이 구입으로 잘 빼줘야 바람이 안 새요. 그냥 기부 빼는데 잘 빼야 돼요. 근데 저 이게 조금만 늦게 빼면 굳어버려요 지금 이게. 지금 작을 좀 다들 빨리빨리 하고 그래 있는 굳어버리니까 금방 굳어버려요 이거. 하루 종일 유리 섬유를 만지고 수지를 칠하다 보니 안전장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 이들. 작업장에 진동하는 강한 화학약품 냄새. 무엇보다 날카롭게 파고드는 유리 섬유를 막기 위해서는 전신에 방진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 굉장히 따갑죠. 굉장히 따갑고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막 긁고 막 그런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 방진복을 입고 일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꼭 입고 일을 해요. 작업 중에도 수시로 나와 방진복에 붙은 유리 섬유를 털어내는 것이 예사다. 아 시원하다. 오늘따라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진짜로 더 힘든 것 같아. FRP 이중벽의 표면에도 특수 페인트 도장은 필수다. 이 FRP가 이제 방수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흔히들 작업자들끼리 하는 말이 FRP는 색깔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요. FRP에서 색깔이 빠지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중벽 제작에서 마지막 도장 작업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 이들의 가슴 속에는 전 국민이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을 만든다는 책임감과 긍지가 자리 잡고 있다. 굉장히 위험물 탱크니까 굉장히 내 집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유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깔끔하잖아요. 완성된 FRP 이중벽 탱크는 내부 철제 탱크의 압력 검사를 거친 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한다.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작업은 이 FRP만 압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관이 밑에까지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따로 FRP와 철판을 구분을 해놓은 그런 검사 관계거든요. 20 kPa의 압력을 집어넣은 후 최소 10분간 이상이 없는지 지켜본다. 압력 검사를 할 때 주입된 공기는 철판과 FRP 사이에 들어가는데 탱크와 필름이 공기층을 가운데 두고 일정 간격 벌어지도록 도와주면서 이중벽의 구조를 완성시킨다. 여기 좀 있으면 쫙 하고 일어날 거거든요. 그때 찍으시면 돼요. 일어나네. 저희가 또 작업할 때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검사날은 당연히 검사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잘 나와야겠죠. 이중벽 탱크 6개가 주유소 시공 현장으로 출고되는데 6톤이 넘는 탱크를 안전하게 상차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전북 공장에서 출발해 경기도 김포까지 무사히 운송해야 한다. 김포에 위치한 주유소 공사 현장. 주유소 시공의 첫 단계가 바로 탱크 매설이다. 여기 지금 현재 매설한 탱크에 한 28만 리터 정도 되죠. 승용차로 따진다면 승용차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게 60리터 기준이니까 기존 탱크가 한 4,600대 정도의 물량이 되겠죠. 엄청난 양의 기름을 보관할 탱크는 콘크리트 박스에 고무판을 깔아 안전하게 설치하는데 공판인데 그거는 이제 탱크 부식 방지를 위해서 탱크가 이렇게
시멘트하고 바닥에 붙어 있으면 접착이 되면 이제 부식이 많이 빨리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 작업이 끝나면 크레인으로 탱크를 하나씩 옮겨 지하 3.2m에 내려놓는다.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박스의 크기는 탱크 사이즈보다 가로 세로 각각 20cm밖에 여유가 없어 작업 내내 긴장의 연속이다. 가만히 있어, 항상 앉았어. 반나절 동안 탱크들은 1m씩의 간격을 두고 모두 바닥으로 옮겨졌다. 이제 남은 것은 탱크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일. 혹시 모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안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탱크가 뜹니다. 무게가 있어요. 6.3톤 나가는데 그래도 뜹니다. 총 6개의 탱크 설치가 모두 끝나고 현장에는 그제야 여유가 찾아온다. 아무래도 탱크를 만들 때는 많이 힘들고 이제 어렵겠는데 현장에 이렇게 다 도착해가지고 건축주들이 그러니까 이 주유소 소유주분들이 탱크 좋다, 잘 만들어졌다, 만족한다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예.